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이슈하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제 장 마감하기 전에 한 2시 반쯤이었나 리플 하나 달아놨습니다. 어제 시황글에다가 미국장이 중요하다. 미국장이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지금 녹화하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제 저녁이죠. 어제 간밤에 미국이 상승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펴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이게 사실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반등이 안 나온 겁니다. 옵션 시장 보시면 옆으로 기어간 것 뿐이에요. 3거래일, 4거래일 가까이 옆으로 횡보했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V자형 반등 이후에 어떤 가격적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좀 그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녁에 미국이 빠져버린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박살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장이 어제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장이 빠졌어요. 미국장이 보시다시피 어제 뭐 그렇게 지금까지 움직임에 비하면 많이 안 빠진 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뭐 나스닥이 1.2%, S&P가 1.3% 빠졌습니다. 뭐 물론 이건 선물 차트니까 뭐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는 현물 차트나 뭐 다른 거하고 좀 뭐 하여튼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1.3%, 나스닥이 1.2% 빠졌습니다. 미국장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 이 오늘 저녁까지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충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두 녀석들입니다. TVIX, SVX, 저기 SVXY 두 가지인데 아무튼 보시면은 지금 그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미국이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가능한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요. 물론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했지 반등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굳이 미국장이 여기서 그만하자, 이제 반등하자라고 마음먹으면은 반등할 수 있고요. 마음먹고 빠뜨리자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동성 지수, 얘가 고점 넘어가갖고 한 번 더 상승한다는 얘기는, 고점 더 높인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더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이 변동성 지수 지난번 전고점 자리를 며칠 전에 전고점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거 고점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이거는 뭐 좀 사태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한국장 뭐 오늘 얼마나 빠지나 오늘 얼마나 오르나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그 주식이 뭐 급락하고 급등하고 반등하고 이런 이유가 사실상 그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이슈들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금 그냥 어 제일 큰 포커스는 미국이 움직이는 거고 미국이 움직이는 거 눈치 쓱 보고 미국이 올랐으면 우리나라 오르고 미국이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떨어뜨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 보고 뭐 앞으로 시장에 뭐 큰 금융시장의 향방을 논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뭐 가만히 뭐 하락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뭐 오늘 급락해도 되고 오늘 급등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솔직히 미국장이 오늘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세력들은 또 이 미국장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생각에 장중에 그냥 들었다 놨다 의미 없는 움직임만 반복하다가 마감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은 일단은 선물이 여기 갭상승했던 8월 9일날 갭상승했던 그 부분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뭐 갭상승 갭은 없앴습니다.
갭은 메꿔서 뭐 좋긴 한데 그뿐이에요. 그뿐입니다. 딱히 뭐 아직 이렇다 할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한국장에 대해서는요. 그냥 뭐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간 일단은 참 신기한 게, 어쨌든 이번에 반등 올라오는, 여러분들 반등 올라오는 모습 보시면 이런 게 반등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게 코스피 의약품이 신기하게 강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반등 올라온 상황들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신기하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속해 있는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반등이 가장 강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8월 5일날 장대음봉 기준으로 봐서 뭐 거의 다 올라왔죠. 이런 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반등이고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선물 보시면 이게 8월 5일날 나온 음봉인데 8월 5일 음봉 근처에도 못 가고 꼬꾸라지고 있죠.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은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나름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먼저 그 투매를 맞았죠. 저기 사이드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매물, 급한 악재는 좀 이제 급한 신용 물량들은 다 털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그 사이드카가 나온 이후로 좀 많이 개선이 됐죠. 특히 중소형주 쪽, 코스닥 중소형주 쪽 8월 5일날 나왔던 음봉 거의 다 회복한 상태죠. 문제는 코스닥 대형주가 안 갑니다. 코스닥 대형주가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다행히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제 삼성바이오 사건 보면서 느낀 게, 삼성바이오가 어제 어떤 호재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바이오가 어제 뭐 세포 배양 기술로 의약품 생산 기간 최대 30% 단축.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 주식에 있어서 이런 뉴스는 사실 그 호재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뭐 기술 수출, 신약 개발, 뭐 M&A 이 정도 급의 이슈가 돼야 원래 주식이 움직이는데, 삼성바이오가 세포 배양 기술로 뭐 의약품 생산 기간이 최대 3개월 최대 30% 단축됐다. 이런 그 별로 가당치도 않은 이슈에 반응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의약품,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 좀 민감해진 그런 시장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감히 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신라젠 악재까지 얻어맞고 나서 사실 털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 털렸을 거고, 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 있으면 악재에 민감하죠. 별거 아닌 소식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주식이 막 빠지고, 너무 많이 빠져 있을 때, 주식이 워낙 개박살나 있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호재에 민감하죠. 별거 아닌 뉴스에도 반등이 올라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코스피 의약품이라도 올라오고 있으니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코스닥 제약도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좀 상승 전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이 중요하다, 오늘 저녁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97.23, 24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제가 그죠? 여기 8월 1일 날부터 해서 야, 이거 달러 오버슈팅 나왔다, 이제 당분간 좀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일단 쭉 빠지고 현재로서는 6거래일째 현재 달러가 한 97.2 정도를 지지하면서 개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흐름들 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판치는 지금 상황에서도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로 일단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나마 굉장히 다행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어쨌든 계속 6거래일 동안 개겼는데 음봉 뜨고 있죠. 음봉 뜨고 있으면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땐 다행으로 보입니다. 달러 약세가 돼야 우리한테 좋은 거겠죠. 아무튼 뭐 달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죠. 제가 어제 IMF는 오지 않는다. 제2의 IMF는 지금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금융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글을 올렸는데요. 영상을 한 편 올렸는데, 제가 불안해하는 요인이 자꾸자꾸 지금 강화가 돼가고 있긴 합니다.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해요. 10년물하고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그건 연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거야 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긴 문제가 없는데, 2년물하고 10년물을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경기 침체를 미리 예상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서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어제 저녁에 또 채권 금리가 급락해서 10년물이 1.654, 2년물이 1.59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두 개가 6bp밖에 안 되죠. 한 0.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쨌든 위기에 와 있어요. 조심해야 되긴 조심해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직전이에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2000년의 사례를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98년 6월에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한번 됐었거든요. 역전이 한번 됐었는데, 이때 이후로 IT 버블이 난 거 아시죠? 이때 이후로 IT 버블이 났었다. 일단은 연준에서 지금 어제 저녁에 이러한 뉴스가 일단 나왔으니 한번 일단 지켜보자고요. 연준에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사용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큰 호재로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약합니다. 조치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일단은 연준이 어떠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연준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를 그죠? 거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심리가 좀 개선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제 유한타증권 보고서 하나 보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길래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제 증시 이슈인데, 어떤 증시가 반등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8월 24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잭슨홀 미팅이 미국에서 있는데,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해가지고 앞으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회의하고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버냉키 아저씨 아시죠? 버냉키, 우리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해냈던 버냉키 아저씨가 이 자리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 8월 24일 날 잭슨홀 미팅이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좀 증시의 새로운 매수세, 어떤 좀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좀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9월 1일 날에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다가 3천억 불 관세 부과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요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관세 부과나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서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 FOMC 회의 있죠. 9월 중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8월 24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좀 메모 하나 해 놓으셨다가 어떤 일들이 있나 이날 전후로 해서 시장 변화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일본하고 또 이슈가 또 하나 있긴 하죠. 정확하게 저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본과 무역전쟁 관련한, 일본하고 우리나라 무역전쟁 관련한 무슨 이슈가 또 있는 걸로 압니다. 8월 24일인가 그게? 하여튼 그게 이제 백색 국가 제외한 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8월 24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또 그날 또 한번 철렁하겠죠. 자, 아무튼 잘 개겨봅시다. 오늘 우리나라 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8월 13일 오늘 우리나라 장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이 오르냐 내리느냐,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리 뭐 금융위기가 지금 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 주식이 이렇게 개박살이 나는데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고, 금융위기가 올라면 선제적으로 반드시 주식 상승과 부동산 상승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금융위기는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